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을 위한 진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프라인에 이어서 온라인에서 역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동신 최강미녀 김민지입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자, 우리 5강은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이 5강을 온라인으로 결정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것을 선생님이 온라인에서 설명을 해놓으면 몇 번 반복해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 텐데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려가지고 들어보시고,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실제 선생님 만나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법 많이 어렵죠. 근데 수능 시험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아예 그냥 어법을 버리고 간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어법을 버리면요, 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어법을 버린 친구들은 어떻게 한 18번부터 20번까지의 위치에 있는 그런 문제는 의미상으로 대충 감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빈칸 주름 문제라든지 글의 순서 문제라든지 이런 곳에는 일부러 어법들을 좀 복잡하게 꼬아놓는데 이 부분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단서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어법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선생님, 어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법책이 너무 두꺼워요. 그걸 다 처음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것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능 시험에서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기 그 어떤 책에서 저기 막 구석지에 있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딱 8가지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돼요. 아마 지금 5강을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이 8가지의 모든 어법 문제가 다 들어가네? 라고 느낄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먼저 이거 적어놔야 돼. 여러분의 그 5강의 아래쪽에 보면 48페이지 아래쪽에 빈 공간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어법에서 빈출된다더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써놔야 됩니다. 모르는 부분 있으면 각자 개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관계사예요. 관계사가 옛날에는 정말 자주 출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관계사가 나오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밑줄 친 자리가 관계 대명사 자리가 맞는지, 혹은 그 자리가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니라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될 곳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가 자리가 혹시 접속사 자리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부분이 관계사예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생략을 해놓고 나머지의 성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면, 저번에 선생님이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자, if 다음에, 이런 if와 같은 접속사 다음에 무슨 주어와 무슨 동사가 있으면 그 주어 동사는 통째로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대명사 주어, 예를 들면 they와 같은 대명사 주어와 그 다음에 비동사, are과 같은 비동사가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동사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If they are learned라고 한번 해볼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학습되어지고 나면 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단어가 있다면 여기에서의 they are 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가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learned라고 하는 PP 형태의 수동태의 PP 형태가 잘 들어가 있는지, 혹시 여기 자리가 ing 형태가 와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따가 당장 1번부터 나오니까 1번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갈게요. 병렬이요. 요즘 병렬이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병렬 같은 경우에는 등위 접속사를 사용을 한
문장 간의 연결이죠.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 예를 들면 and나 but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and가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죠. 이게 왜 자꾸 나오냐면 병렬은요, 해석을 해봐야 하거든요. 이 병렬의 and가 짝꿍으로 받고 있는 이 and를 통해서 짝꿍의 대상이 되는 두 가지 요소들이 정확하게 그 짝꿍이 잘 들어맞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을 해석해 봐야지 그 형태의 정확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요즘 아이들이 문법 실력 너무 좋아가지고 전체 글을 읽지 않고 그냥 답만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일부러 병렬 문제를 자주 출제를 합니다. 해석을 해보라는 의미에서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수일치. 주어와 동사 사이의 수일치.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동사에다가 s 붙이는 거 잘 붙여져 있나? 라고 물어보는 것들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금 말했던 예시는 너무 초딩스럽잖아요. 그래서 수일치는 그냥 수일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물어보지 않고 보통 도치를 통해서 수일치를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또 언급한 적 있어요.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가 문두에 위치하면 주어 동사가 예를 들어서 부사구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다. 주어 동사가 원래는 있어야 되지. 자, 이런 상태인데 이런 부사구가 문두에 위치하게 되면은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꿔요. 그렇게 해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 동사는 수일치를 뭐랑 맞춰준다고 했지? 앞에 있는 부사 자리에 있던 어떤 명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주어랑 맞춰준다고 했잖아.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이 동사의 올바른 수일치의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이요. 본동사의 형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밑줄을 동사 형태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여기 자리가 지금 현재 분사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거 분사 아니라 혹시 본동사 자리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죠. 분사가 아니라 본동사가 와야 되는 자리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번 그 해석을 할 때 선생님이 언제나 동사에다가는 표시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도 본동사에다가는 실제 표시를 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여러 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습니다. 혹은요, 그 동사가 시제나 태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의 형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밑줄 그어진 ing 형태 혹은 pp 형태가 잘 들어가 있어? 혹은 이게 ing 형태가 아니라 pp 형태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또 질문을 하거든요. 이 분사는요, 본동사의 형태랑 같이 짬뽕해서 주로 물어봅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 또 자주 나오는 것이 지시사 그리고 제귀대명사예요. 그래서 지시사 they나 it이나 이런 아이들 혹은 there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런 지시사들이 앞에 그 지칭하고자 하는 대상을 단수 복수까지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 there 이 지시하는 바가 정확하게 뭐야? 너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제귀대명사. 제귀대명사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themselves 같은 거, itself 혹은 이런 것들 뒤에가 이제 self나 selves가 붙는 거, self는 단수고 selves는 이제 복수의 뒤에 붙는 것들이죠. yourself, myself 이런 것들은 단수에 붙는 self였고 yourselves, themselves라고 하는 것처럼 복수의 뒤에 붙는 selves. 자, 그래서 이런 제기대명사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에서 목적어에 위치한 어떤 대명사가 주어와 일치하면은 이 대명사가 주어와 일치하면 그때 우리가 제귀대명사를 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귀대명사와 지시사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는 어떤 맥락에서 많이 물어보냐면 우리가 오형식 있잖아요. 오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보어 자리에는 뭐가 못 온다 그랬지? 부사가 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다가 부사를 써놓고 이거 맞아 들려?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사실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와야 할 자리인데 이런 거 너 알아? 라고 물어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8가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하게 파악이 되어 있으면 어법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설명한 다음에 바로 1번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지금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같은 이 설명이 꽤나 길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이 동영상이 길면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영상은 먼저 하나 끊고 여러분들이 이 8가지의 어법을 바탕으로 이제 1번부터 설명이 들어갈 건데 각각의 어법 사항들이 1번부터 8번까지의 어디에 속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1번에서 만나요.